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결국 내란 전담 재판부가 애초의 목적과는 달리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의 추천권을 빼고 모두 법원 내부에서 추천권을 갖게 되면서 사실상 조희대 재판부가 된 꼴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더 악화된 상황이 아니냐는 것이 매부쇼에 출연한 김용민 법사위 간사는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이 그동안 돌아간 시스템을 보면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통과시켜서 가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희대의 입김이 작용하는 구조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지금 꾸려지는 거잖아요. 외부 추천 다 빼버렸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상태에서 배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란 전담 재판부법 지금 당에서 얘기하는 이 법이 처리가 되지 않고 그냥 재판을 한다면 지금 서울고등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법원이 만드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생기냐면요. 네네네. 법원이 그냥 만드는 내란 전담 재판부일 경우에는 일종의 무작위 배당이 조금 더 실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법에 따라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하에 그 항소심이 구성이 되면 네. 조희대의 지정배당 같은 모습이 발생하는 돈 것이죠. 나빠지는 거네.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제할 수가 없는 거. 조희대 지정배당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무작위 배당으로 갈 거냐. 네.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무작위가 낫지. 법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드디어 입장을 밝혔는데 윤석열과 조희대의 오버랩, 내란 발발 1년이 되도록 내란범을 아무도 처벌하지 못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지난 12월 3일 국회 법사위가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조희대가 보인 반응은 기가 찼다. 12월 5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해 입법부가 위헌 행위를 한다며 규탄했다. 연달아 12월 8일 소집된 전국 법관대표회의도 자성도 없었거니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국회 법사위가 위헌 소지를 없앴음에도 조희대의 진두지휘 아래 있는 법원이 막무가내 위헌하다고 엄포를 놓았으니 장차 법원이 내란 재판 전담법을 위헌 제청을 걸어놓고 내란 재판을 정지하고 태업하는 것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니 민주당으로서는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으로 법원이 알아서 전담 판사를 추천하고 조희대가 정하도록 하라고 물러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법비들이 내란을 저지르고도 내란 회복을 방해하며 국민과 헌정을 볼모로 때를 쓰는 것도 유분수다. 5년 전 윤석열이 채널A 검언 유착 의혹을 받은 한동훈을 감싸기 위해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를 해 법무부 장관이 수사주의에서 손떼라고 지휘를 하니 검찰총장 윤석열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항명을 했다. 대검 부장회의가 한동훈에 대한 영장을 승인했다고 불같이 화를 내며 수사를 못하게 수사팀을 겁박했고 어거지로 생떼를 써 요리조리 회피하고 번번이 국민을 속였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버랩된다. 윤석열의 난동을 그때그때 제동 걸지 못한 결과 내란을 일으켜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 다시 또 윤석열처럼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국민을 상대로 싸우자는 조희대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결국 사법정의 회복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 생각하니 마음이 몹시 어둡다. 자, 내란 전담 재판부 원안에서도 제기되었던 최종심은 조희대가 판결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 법 왜곡죄와 공수처법 개정으로 대책을 마련했었습니다. 김영민 의원은 또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러면 플랜 B를 가동해야 됩니다. 플랜 B는 뭐냐면 법 왜곡죄를 만들어서 이게 재판의 앞단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것은 내란 전담 재판부인데 재판의 끝단, 재판의 결과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그 판사의 양심을 저버린 판결이라면 그 판사를 처벌할 수 있게 만들어 놓자는 겁니다. 재판의 끝단은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법 왜곡죄를 먼저 도입하는 게 더 중요하고 시급하지 않냐라고 생각해서 제가 저 플랜 B를 좀 다시 올려주시겠습니까? 원래 계획은 예방에 이제 중점을 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요건 이제 날라갔으니까 자 그럼 예방 못하면 치료라도 제대로 하자. 맞습니다. 그게 플랜 B군요. 플랜 B입니다. 아. 법 왜곡죄와 공수처법을 세트로 같이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아. 그래서 저 법을 먼저 처리하자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상황인 것이죠. 아.
자, 하나를 내주었으니 그 이상을 뽑아내야지요. 법 왜곡제 및 공수처법 개정과 거침없는 법원 개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통상부의 업무보고 도중에 했던 발언. 근데 관세청이 공항공사에 위탁을 했더라고. MOU를 맺고.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은 이것을 꼬투리 잡아 위탁과 MOU는 다르다며 빵 터진 페북글을 올리는데 더 빵 터지는 건 이 글을 국토위 상임위 회의 도중에 올렸다는 겁니다. 즉각 박살이 났지요. 공직자가요, 임명권자가 질책을 했어요.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하는 자세가 옳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런 차원이 반발의 차원이 아니고요. 소속되었던 정당에서 편들어주니까 힘이 납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페이스북에 2번 올렸죠. 3일 전에 한 번 올렸습니다. 그만두라는 의도로 읽힙니다. 정치적인 싸움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읽힙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10시 51분에 MOU는 협력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고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올렸어요. 예. 우리 개회에서 회의 중입니다. 예. 해도 돼요? 그게 대통령님께서 위탁 업무를 MOU하고 제가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참. 사장님. 이 말씀 하세요. 예. 지금 여기에서 보고하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기관장으로서 회의가 진행 중인데 여기에 개인 SNS질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맞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제 말씀 드리면요. 그거는 맞습니까? 속보로 바른 자세입니까? 그런 자세입니까? 예, 제가 긴박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속보로 제가 거명이 되면서 또 다시 이게 위탁 업무이기 때문에 인천공항의 업무인 것처럼 했는데 위탁 업무가 아니고 MOU를 체결한 업무라는 것을 그러니까 밝힌 겁니다. 회의 그게. 중에 나와서 있는 것은 뭐 아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국토위 국힘간사 권영진까지 이렇게 발언합니다. 상임위 국회의원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상임위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냐? 그게 더 급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대답하시면 된다고 해요. 제가 이게 속보를 떠서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올렸지만은 또 의원님들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자꾸 이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해주시고요.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정리합니다. 공기업의 대표께서 마치 대통령이 외압 일반출에 대한 기술을 몰랐던 걸 대의적으로 가르쳐준 꼴이다라고 하는 발언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요. 저는 최소한 그 발언은 시정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갈피에 끼어서 외압 반출이 가능한 것으로 안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 문제는 본래의 업무가 관세청 업무인 건 맞지만 MOU를 체결해서 뭔가 인천공항공사도 보안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면 좀 더 법적 검토와 또 그거에 근거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인천공사가 이 업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좀 세부적이고 어떤 조사 감사를 진행을 해서 추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